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이번 시간 재계서열 2위 SK그룹을 가져왔습니다. SK그룹이요, 그동안 반도체, 바이오, 그린, 배터리 이런 데 투자를 하면서 계열사도 200개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고 지분 투자한 것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SK가 최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투자 비중을 좀 조정을 하고 균형을 맞추는 리밸런싱 작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SK 계열사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오늘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SK그룹 하면 어떤 사업이 생각나세요? 반도체, 통신, 주유소, 화학 이런 산업들 정도겠죠? 정말 이 순서의 역순으로 SK그룹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1953년에 선경직물이라는 옷감 짜는 공장이 있었죠. 이 공장이 1960년대 들어서 옷감의 원료인 합성 섬유 원사, 실을 만드는 석유화학 분야에 뛰어듭니다. 이게 선경합섬이고 선경화학이죠. 이 공장들을 또 지어야 되니까 1970년대에는 또 건설업을 시작을 하고요. 또 선경합섬, 선경화학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료가 석유잖아요. 그러니까 원유가 필요하죠. 이 원유를 공급하는 무역 사업을 시작하고, 그러다 결국 1980년에 국내 1위 정유회사를 또 인수했고요. 그렇게 10대 재벌에 들면서 1994년부터 이동통신 사업 시작하고, 그렇게 SK텔레콤으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2012년 반도체 회사인 하이닉스를 인수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화학, 정유, 에너지, 통신, 반도체 이렇게 4개, 주요 사업 부문 4개예요. 물론 이외에도 건설도 있고 상사 이런 분야도 많죠. 최태원 회장이 2013년에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인 2015년 8.15 특사로 사면을 받아서 풀려나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정부에서 사면을 해줄게, 경제 살리기에 올인 좀 해줘 라고 하니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메인 사업이 석유화학, 정유 이런 데가 지금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룹 전체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너무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전 세계 투자자들이요, ESG 경영, 그러니까 기업 경영 활동의 사회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지배구조 이런 것들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부터 최태원 회장이 딥 체인지, 큰 변화 없이는 서든 데스, 돌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변화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룹의 방향이요, 그린, 바이오, 첨단 소재, 디지털로 정해져요. 자, 2016년 당시에 SK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86개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계열사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 100개를 넘었고요. 2020년에 125개, 2022년에 186개, 작년에는 무려 219개까지 늘어납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63개,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계열사가 70개니까요. 이들 그룹보다 무려 3배가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219개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저희가 SK그룹의 219개나 되는 그 계열사를 한번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SK가 이렇게 인수를 하거나 설립을 했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원폴, 보통 기업명 앞에 SK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SK가 안 붙었어요. 이 원폴 뭐냐, 충남 당진에 있는 플라스틱 소재 생산회사인데 직원 수가 4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이걸 SK 지오센트릭이 2022년에 113억 원을 주고 지분 100%를 인수합니다. 자, 계열사가 하나 늘었죠. 자, 그럼 도대체 SK 지오센트릭은 왜 이 원포를 인수를 했을까? SK 지오센트릭, 말이 참 어렵죠. 지오, 지구란 뜻이에요. 센트릭, 중심.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원래 이름이 SK 종합화학이에요. 익숙하시죠? 원래 SK 종합화학은 원료를 증류해서 나온 나프타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우리 이제부터 도시 유전 시작할게요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도시에 있는 석유, 그러니까 폐 플라스틱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해서 플라스틱을 만들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이 있는 업체를 찾아다녔고 마침 충남 당진에 있는 원폴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회사가 그 재생 기술이 있어서 인수를 한 거죠. 자, 이제는 대기업 계열사예요. 아유, 너무 부러운데? 순식간에 SK그룹사가 됐어. 자, 이번엔 SK에서 도시가스, LNG 발전 사업하는 알짜배기 회사,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SKENS를 한번 볼게요. 이 SKENS, 지역에서 도시가스 하는 업체거든요. 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부산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 영남에너지서비스, 전북에너지서비스 이런 데를 다 인수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회사가 기존에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하고 LNG 발전
발전하는 이 회사가 최근에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을 시도합니다. 예컨대 신안 증도 태양광 이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리고 충남 당진에 농지로 쓰려고 간척 사업을 벌인 곳이 있습니다. 이 농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립한 게 당진 행복솔라. 그리고요, 전라남도 앞바다에 전남 해상풍력이라는 자회사도 세웁니다. 그래서 해상풍력도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SKENS 안에 SK 이름이 안 붙어 있는 자회사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그룹 계열사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공장 짓고 아파트 건물 짓고 이랬던 SK건설도 변화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야, 앞으로 순환경제, 폐기물 관리, 재활용 이런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 처리 시설, 수처리 시설 이런 시설을 짓자. 우리 그룹 계열사 보면 정유회사 있지, 석유화학회사 있지, SK하이닉스 있지, 반도체 공장들 굉장히 많잖아. 얘네들이 배출하는 폐기물, 폐수 이런 거 처리하면 야 상당한 시너지 내겠다. 자, 해상풍력 발전? 야, 이것도 해상에 큰 규모의 시설을 짓는 건설업에 가깝잖아. 야, 이것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 SK건설이 이름을 SK에코플랜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엄청나게 많은 폐기물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2020년 당시만 해도 국내 1위 폐기물 처리 회사 EMC라는 곳을 인수를 해요. 여기가 전국에 1200개 하수 처리장, 소각장만 4개, 매립장이 1개 이렇게 있는 어마무시한 업체인데 당연히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자회사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반 편입이 됩니다. 충청환경에너지, 경기환경에너지, 경인환경에너지, 경북환경에너지, 서남환경에너지, 호남환경에너지 너무 많아. 이뿐만 아니에요. 야, 폐기물 회사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그린순창, 그린화성, 곡성환경, 달성맑은물길, 경선맑은물길 다 이게 2020년에 에코플랜트가 인수한 폐기물 관련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배를 수리하고 바다에 큰 시설물들을 세우는 조선업체인 삼강 ENT도 인수합니다. 이걸로 에코플랜트가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점점 자회사들이 늘어나죠. 자, SKC. 예전에는 SKC가 플로피디스크나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걸로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 않죠. 이 SKC 화학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소재, 반도체 소재 사업을 하기로 하고 KCFT라는 데를 또 인수합니다. 여기가 뭐냐? 리튬 배터리를 보면은 음극하고 양극이 있죠. 이 음극에 구리를 씁니다. 구리박을 써요. 그런데 이 KCFT가 아주 얇은 구리박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SKC가 이걸 자회사를 편입을 해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이게 나중에 SK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됩니다. SK그룹 계열사 중에 버스 회사 2개가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회사들이냐? 공항버스 회사예요. 이 두 업체가 서울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 총 35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SK가 왜 인수를 했냐? SK의 내비게이션으로 유명한 T맵이 있잖아요. 이 T맵 모빌리티가 자기네 플랫폼에다가 공항버스 운행시간 확인하고 예약 서비스하는, 그리고 여기다가 인천공항에서 쓸 수 있는 쿠폰 서비스까지 다 연계를 하겠다면서 서울공항 리무진 같은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했는데 SK 계열사 중에 정말 이건 도무지 모르겠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하나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회사입니다. 행복동행, 행복모아, 행복체험, 행복모음, 행복한울. 이 도대체 무슨 회사야? SK그룹의 주요 회사 안에 장애인들이 일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복모아라는 회사는 어떤 곳이냐? SK하이닉스의 자회사입니다. 장애인 직원들이 SK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그 방진복, 이걸 또 세탁을 하고요. 또 빵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물론 SK그룹 입장에서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자는 차원도 있지만요. 이 회사가 장애인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설계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런 건 어쨌든 칭찬할 만하죠. 지금까지는 모르실 만한 것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아실 만한 것들 빠르게 정리하면 이렇죠. SK그룹의 미래 먹거리가 뭡니까? 배터리죠. 사실 배터리 그냥 정해진 미래 먹거리예요. SK이노베이션에서 분리돼서 SK온이란 자회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SK온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죠. 국내에 서산 공장 있죠. 중국에도 공장 있죠. 미국 조지아에도 원투 공장 세워 있죠. 포드 자동차하고도 미국하고 유럽에 합작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있죠. 화학 계열에서는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
시작합니다. 일단 바이오 쪽에서는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SK팜테코, 그리고 지금처럼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SK그룹에 수조 원씩 갖다 바쳐주는 SK하이닉스 공장, 여기에 투자도 늘리고 최신 설비도 드리고, 그리고 하이닉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재 업체들이 인수를 하죠. 그래서 OCI 머티리얼즈 인수해서 SK 머티리얼즈, SK 스페셜티가 되고요. 그리고 웨이퍼, 그 반도체 둥근 웨이퍼를 만드는 LG 실트론을 인수해서 SK 실트론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SK의 계열사들은 늘어납니다. 자, 정말 219개 계열사를 전부 다 설명하려면 정말 시간이 모자라서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인수합병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SK 계열사들이 인수 또는 투자한 걸 보면은 정말 방향은 잘 잡았네. 포트폴리오 뭐 괜찮네. 탄소 배출 사업에 감축 사업까지 같이 시작하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누군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일단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했는데 아직 그 시대가 도래하지 않아서 영업이익이 낮거나 혹은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되게 많죠. 대표적인 게 배터리 회사인 SK온이죠. 투자를 워낙 많이 해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5위! 현대차의 아이오닉5 그리고 포드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예요. 근데 전기차가 대중화하기 전에 수요가 정체되는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수요가 줄면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지금 흑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219개나 되는 SK 계열사들 소개를 좀 해드렸잖아요. 이걸 보면 화학 계열 업체들하고 또 에너지 석유 업체 간에 일부 겹치는 중복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같은데 사업 내용이 아주 조금씩 다른 거,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배터리 소재 사업,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바이오 사업, 수소 사업 같은 것들이죠. 원래 SK가요 따로 또 같이 이래가지고 계열사 간에 또 따로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사업들이 시너지도 못 내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될 우려가 크다는 거죠. 여기다 또 요즘 금리 너무 높잖아요. 언제 내리니? 내린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안 내려? 이 금리 때문에 돈 빌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한 게 막대한데 아직 성과는 안 나오고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방만하게 투자해온 거, 방향은 맞지만 좀 방만하게 투자해온 거,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겠지요. 자, 그래서 일단 SK그룹은요 219개나 되는 계열사, 이름도 모르는 계열사가 너무 많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좀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익성 개선, 사업구조 최적화, 정말 불필요한 데 쓰는 돈들 다 아끼고 다 잘라버려서 다 모으고 모아서 끌어모아서 2026년까지 이 정말 귀한 80조 원을 모으겠다. 그리고 이 돈을 정말 투자해야 할 미래 성장 분야에 꼭 집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일단 저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뭐 배터리, 반도체 분야 아니겠냐 생각은 합니다. 환경 사업도 또 안 할 수 없는데 이 리사이클링, 요 그린 사업이 또 이게 나중에 미래 먹거리가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관전 포인트가 일단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뭘 매각하고 뭘 정리해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지 하나고요. 자, 두 번째,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전기차 캐즘으로 위기를 맞은 정해진 미래 먹거리 배터리 사업을 어떻게 구할지, SK온을 어떻게 구할지, 이거죠. 일각에선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에 뭐 여전히 지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전기차 캐즘이 끝날 때까지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기에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SKENS하고 이노베이션을 합치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요. 이게 합병이 되면 그럼 합병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지?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면 그 자금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그 자금을 마련하게 될지, 그 과정에서 SK 주식회사를 정점으로 한 이 SK의 지배구조가 또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냥 뭔 말이냐, 지금 SK 리밸런싱을 두고 봐야 될 관전 포인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관전 포인트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요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